자, 이번 달 서울 개인회생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시죠. 이번 달은 26년 5월입니다. 5월. 매달 지나갈 때마다 이 서울, 수원, 그 다음에 인천, 부산, 저희가 이제 저희 사무실이 있고 집중적으로 저희가 하는 사건들,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. 서울회생법원 10개를 저희가 추려봤고요. 5월 달에 개신한 것들, 그 개신한 사건들의 평균 금지명령 기간이 일주일. 서울이 좀 길어졌어요. 금지명령 기간이 좀 길어졌고, 개시까지는 한 4개월이니까 그렇게 늦지 않죠. 평균 보정 횟수가 1.6회니까 한 2번 정도 보정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, 한 번 보정 나고 이렇게 뭐 되는 것들도 꽤 있을 거니까. 그 다음에 평균 변제율이 25% 나왔는데, 사실 25%는 좀 적게 갚는 편이고, 보통은 한 30%에서 40% 사이. 지난번에 얘기한 것도 평균 변제율이 한 35% 정도, 중위값이 뭐 그 정도 된다고 얘기가 들었거든요. 그래서 서울에 있는 것들 중에 특이한 것들 저희가 한 2개, 3개 정도 소개시켜 드리거든요. 서울은 다른 지방에 비해서 개인 사업자 하시는 분들이 사실 회생 신청하는 경우들이 많이 없어요. 굳이 치자면은 서울에 일자리가 많잖아요. 좋은 양질의 회사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. 첫 번째 분은 곤충 이름 나오는 그 보일러 회사 있잖아요. 거기 다니시네요. 거기 그 빚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. 빚이 8억 5천입니다. 회사원이 무슨 빚이 8억 5천이냐 하겠는데,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. 왜? 이 빚의 대부분이 뭐겠어요? 주담대죠. 주담대. 채무증대 경에서 이런 거 보면 이분도 부모님이 연로하시게 되니까 자기 또 봉양하고 뭐 한다고 집에 대한 욕심을 좀 가졌나 봐요. 그래가지고 40평짜리 신축으로 이사 가면서 담보 막 5억 6억 내고, 근데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팔겠다고 내놓고 또 전세로 또 나와가지고 전세자금 대출 받았는데 이것도 안 팔리고, 이분이 뭐 투자 목적으로 이렇게 아파트를 산 건 아니지만 5억에 대한 빚이 막 이자가 떼가지고 한 달에 한 원리금 다 해가지고 한 300 정도 되니까, 이분이 뭐 회사 생활하면서 벌면 얼마 벌겠어요. 둘이 뭐 벌어도 자기 번 돈 거의 뭐 300 가까이를 원리금 갚는 데 쓰니까 애 둘, 셋 이렇게 키우면 모자른 거야. 거기에 막 부모님들 막 봉양하고 하면. 그래서 결국에는 집은 넘어간 것 같고, 저희가 회생 신청할 때는 별채권, 이 담보채권은 별채권이고, 이 집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은 크게는 없어요. 되게 회생을 통해서 집을 살릴 수 있다라고 되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잘 그렇지 않습니다.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배우자 소득이랑 본인 소득이랑 해서 이 한 달에 한 3, 400 정도 되는 이 원리금을 갚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웠기 때문에 좀 정리하는 게 맞지 싶어요. 왜냐면 별채권 같은 경우는 내가 집을 날리면서 빚을 갚고, 모자르는 거는 이제 회생채권으로 끌어안으면 되니까 상관없는데, 만약에 내가 이걸 지키고 싶으면 300만 원 혹은 그 이상의 빚을 계속 갚아줘야 된단 말이에요. 내가 담보채권은 10원도 깎아주는 게 없기 때문에 경매 넘어가서 모자른 돈 말고는.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? 이분이 8억 5천 정도 빚이 있는데 이런저런 회생 절차를 통해서 갚는 돈이 한 1억 5천 정도 되는데, 전세 보증금 2억짜리에서 4,800만 원 빼고 나머지 갚는 거야.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솔직히 하나도 안 갚는 거야. 이거 내 돈도 아니었잖아. 빌린 거잖아. 거기서 5천만 원 면제세는 처리하고 1억 4천을 이렇게 갚고 이 2억은 내 돈이 되는 거니까 빌린 돈 갖고 나머지 내가 좀 벌고, 약간 이런 느낌인데,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. 지금 집이 막 경매 넘어가고 얼마나 걱정 많으셨겠어요. 어쨌든 이렇게 해결되신 거고, 두 번째 분도 고향에 사시는 분입니다. 일산 사시는 분. 이분은 저희 민사사건 저희가 담당하고 있거든요. 1심에서는 저희가 이겼고 2심에서도 이길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뭐 가봐야죠. 이분 같은 경우는 자영업 하시는 분이었어요. 신발 좀 유명한 브랜드 그거 하시는 분이었고, 그냥 사업하다가 망했어요. 사업장을 정리하고 회생 들어갈지 아니면 사업장을 유지하고 회생 들어갈지 했는데, 사업장을 유지하면서 회생 들어가는 걸 원해가지고, 그 다음에 이 개인 채권자가 좀 액수가 큰 경우에는 소송 들어오거나 아니면 뭐 형사고발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. 이분도 개인 채권자가 좀 금액이 컸어요. 죄송하지만 어쨌든 저희는 법리적으로 뭐 변호사가 의뢰인 편들어주는 직업이니까, 그래서 회생 절차가 문제 없고, 그 다음에 뭐 연대보증인이 그 보증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,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이분의 빚을 저희가 최대한 정리해드리고 있는데, 그 중에 이제 개인 채권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50%가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회생을 하든 아니면은 뭐 민사소송에서 저희가 승소를 하든, 사실은 돈 빌려준 사람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. 안 갚는 우리 의뢰인이 잘못한 거죠. 하지만 뭐 저희가 열심히 도와드려가지고 이분은 별 문제는 없었어요. 회생은 인가가 났고, 이 소송과 별도로 개인 회생은 인가가 나가지고 지금 갖고 계신 거고,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소송 같은 경우도 이분의 연대보증인한테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저희가 또 2심에서 싸우고 있어서 그것도 사건이 잘 처리되면 좋을 것 같아요. 서울회생법원 사건 5월달 거 다시 정리해드리면, 저희 회사에서 이제 서울에 이제 그 주사무소가 있으니까 제일 많이 하는 사건이고, 채무자한테 항상 좀
괜찮다. 서울회생법은 괜찮은데 요즘에 사건이 많이 몰려서 그런지 법인회생이고 법인파산이고 이런 것들이 조금 밀리더라고요, 뒤로. 그러면서 개인회생도 이 금지명령 기간이 일주일 넘어가니까 서울회생법원에서 금지명령 옛날처럼 바로 나오고 이러진 않는다. 변제율은 5월 달에는 25% 정도 평균 변제율 나왔습니다. 수원, 인천, 부산 이렇게 또 소개시켜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